금년 이 나라의 최대 과제는 국가안보입니다.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갈등을 노린 그런 신년사입니다. 그런 신년사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반색을 하면서 대북 대화의 길을 열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DJ 노무현 햇볕 정책 10년이 북의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 구걸 정책은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금년도에도 한반도 핵균형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으로 나라를 거들내는데도 모자랐어. 작년 8개월 동안 국외적으로도 국가의 신용과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도 다 버리는 망나니 같은 애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UAE 원전 게이트가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타기와 책임 떠넘기로 모자라서 청와대가 이제 노골적인 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고 공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21조 원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하고 향후 60년간의 원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박근혜 정권 시절 지난 2016년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UAE 원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치 보복에만 해란이 된 이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보증하고 UAE가 한국 정부와 맺은 국가 간 협약 및 국방, IT, 의료, 문화, 환경, 많은 분야의 협력조차, 특히 군사협력 양해각서조차도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 바로 UAE 원전 게이트의 진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상의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실을 이 사안을 정의당 의원에게 이 정권의 누군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저희 자유한국당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협력 양해각서 운운하는 것은 바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입에서 최초 나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이 사안을 정의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국가기밀 보안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들은 국익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적폐청산 탈원전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중동 애교의 중심인 UAE와 심각한 애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로서 미국, 일본, 중국, 중동까지도 망치는 한마디로 패적 국가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비판받아야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전으로 삼고 3%대 경제성장을 이루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9,700달러이므로 올해 3만 달러의 달성은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성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초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경제성장률이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품목의 반짝 호조에 힘입어서 3.2%라는 작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과 10%가량의 떨어진 원달러 환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의 3% 성장은 희망찬 새로운 목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3만 달러 진입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달하는데 평균 8.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3만 불 시대에 진입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으며 중진국의 덫에 걸려 번번이 발목을 잡힌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잿빛으로 가득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을 쏟아부으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등의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비슷한 32만 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더욱 암울하게 30만 명이 안 되는 29만 6천 명으로 내다봤고 민간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그보다 낮춰서 27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총동원하더라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현상 유지도 하기 벅차다는 방증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경제단체 대표들이 내놓은 신년사를 보아도 일자리 개선 조짐이 없다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반기업 정책은 그대로인 채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은 면목 구호일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바로 구조개혁에 적기라는 IMF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으로 나라를 거들내는데도 모자랐어. 작년 8개월 동안 국외적으로도 국가의 신용과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도 다 버리는 망나니 같은 애교 끝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갈등을 노린 그런 신년사입니다. 그런 신년사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반색을 하면서 대북 대화의 길을 열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DJ 노무현 햇볕 정책 10년이 북의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 구걸 정책은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금년도에도 한반도 핵균형 정책을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UAE 원전 게이트가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타기와 책임 떠넘기로 모자라서 청와대가 이제 노골적인 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고 금년 이 나라의 최대 과제는 국가안보입니다.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